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한자 문명권 그런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 재미있게 하고 싶은데, 그게, 어, 큰 흐름을 일단 좀 잡을 수 있도록 한번 애를 써보려고 합니다. 한자 문명권은 제가 이제 앞쪽에 한자가 그 은나라, 상나라라고 부르는 곳에서 점 치던 거기에서 이제 온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게 넘어온 거는 그때 당시에 이 여기가 중국이면은 뭐 우리나라, 몽고, 티베트, 베트남, 일본 이렇게 쫙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무슨 그 이제 다 오랑캐래서 막 동이 북적 남만 서융 이렇게 막 그렇게 중국에선 부릅니다. 근데 그때 바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야 이제 우리나라에 한자가 쓰이고 그런 건 굉장히 그 후에요. 후에 이제 쓰이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렇게 한자 혹은 한자 비슷한 거, 한자 변형된 그 저기잖아요. 이 글들이 그런 글이 많잖아요. 이 북방 계열도 거의 다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저 그 뭐라 그래 그 이두 향찰 이런 거는 다 한자 가지고 이제 변형해서 이제 쓴 거죠. 훈민정음이 나오기 전까지. 근데 사실은 이제 곰곰이 따져보면은 이미 그때부터 이 중국이라고 한 나라는 주변에서 굉장히 큰 나라이면서 또 문명이 엄청 발달한 나라예요. 아, 너무 눈이 부시다 지금. 잠깐만요. 불을 좀 조절을 해야겠어. 이거를 약한 불로 조절하겠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 물 꺼지면 안 되지. 이렇게 약한 불로 조절을 해가지고 그대로 누워야지. 아이고야. 이게 나이 드니까는 아이고야 이런 게 참 내가 이런 걸 한다는 게 이상해 죽겠네. 평소에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득 이상합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앉고 하면서 어이구 아이야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어 내가 뭐 얘기했냐? 여기가 그렇게 그런 곳이었지만은 이래도 밝네. 이거 LED를 갈아 꼈거든요. 며칠 전에 아빠가 이렇게 갈아 끼줘가지고 밝아졌습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은 그 고대 중에서 진시황 전까지는 사실 다 각자입니다. 다 각자고 각자 이렇게 있고 큰 강 유역에 그래도 문자도 있고 문명도 발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간접 지배 형식으로 요 중국을 지배를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그래도 여기가 굉장히 한자 명군에서 엄청 빨랐고요. 다른 문명권에 비해서는 빠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문명권이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강 근처에 여러 무슨 유적, 무슨 유적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다 있는데 청동기가 되면 이제 그 바로 은나라가 되는 거예요. 은나라의 청동 이게 다 제사할 때 청동으로 된 뭘 가지고 제기를 가지고 막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청동방을 흔들고 이런 것들도 이 은나라 이에도 그런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그 북방 이 벨트 이 몽골에서부터 이 저 단군 탱그리부터 단군 같은 어원입니다. 까지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청동 가지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스페셜리스트였던 이제 우리 공자 선생님, 어머니가 이제 무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잘했죠. 아빠는 이제 무자인데 다른 무자네, 이런 무 그래가지고 엄청 크셨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쬐깐쬐깐하게 간접 지배를 하고 있다가, 뭐 하, 은, 주 해서 하나라도 뭐 유적 발굴에 따라서 어떻게 또 역사가 나중에 쓰일지 모르죠. 왜냐면 은나라가 유적 발굴된 게 한 100 몇십 년밖에 안 됩니다. 은나라가 전설 속의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자 말도 안 되는 예전 기록들이 막 병마용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막 발견되고, 은어 막 이런 것도 발굴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된 거거든요. 근데 하나라가 발견이 된다고 해도 워낙에 일찍부터 있었던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이런 데하고 비빌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간접 지배예요, 여기는. 게다가 주나라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주나라면은 춘추전국 시기 이렇게 나오는 되기 때문에 공자 선생이 살았던 시기죠.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눈 아프시겠네. 조금 이렇게 찍을까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 이제 제후들 봉분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직할지는 얼마 안 되고 다 각각이지만, 그래도 이제 중화사상 같은 게 좀 일찍부터 있어가지고 긴 강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 엄청 길죠. 유크리스 저저저저 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인더스 강, 겐지스 강 다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같은 정체성, 요거를 이제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렇지만 요 바깥으로 막 확대되고 그런 건 사실상 그때까지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 안쪽에서. 그러나 안쪽에서 엄청 쟁탈전이 있었죠. 춘추시대, 전국시대에. 그러니까 여기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호경과 낙양 이렇게 천도를 하면서, 천도를 하면서 이쪽 서쪽이 뭐라고? 서흉이었죠. 서흉이 쳐들어오면서 천도를 해. 서쪽, 북쪽, 동쪽 다 셉니다. 요 북쪽 라인은 다 그냥 한 주먹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원래 바로 전에 청나라였잖아요. 청나라가 어디예요? 위쪽에서 내려온 거란 말이야. 그리고 중국의 많은 왕조들이 위쪽에서 내려온 왕조들이 엄청 많습니다. 내려와서 이렇게 일부 한 왕조 있고, 전체 다 먹은 왕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계속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강, 그리고 일찍이 했던 로마, 제가 예전에 로마 뭐 아나톨리아부터 해가지고 막 네로 왕제까지 했었는데, 이 그런 문명들이 모듈화 이런 작업을 해요. 진시황이 했던 것처럼 여기 황토 가지고 구워서 벽돌 만들어 가지고 모듈화된 거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되게 좋아. 그다음 철기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춘추전국 시대에는 들어오고, 그러면서 사실상은 이 남쪽, 여기는 황하, 그럼 회허가 있고, 그 다음에 양자강이 있잖아요, 장창강. 근데 요 밑에 쪽으로는 사실 황하 이쪽 중심으로 하나, 은, 주까지도 그랬는데, 춘추전국 시대에 요 밑에 애들이 막 5초, 월 이런 애들이, 이쪽 애들이 이제 엄청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확대됐다기보다 이쪽 애들이 중국 쪽 요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통일은 또 이 서쪽에서 이제 하죠. 이 서쪽, 북쪽 애들이 엄청 잘 싸워요. 말도 엄청 좋고. 근데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제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이렇게 와서 이 통일을 해.
그래서 통일을 해서 진시황이 통일을 하는데, 자,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가 그래도 바깥쪽과의 어떤 그 본격적인 정복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씩 들어가요. 진시황이 어디 출신이라고? 서북방 출신이야. 그래서 북쪽 애들이 얼마나 잘 싸우는지를 알아. 그래서 북쪽을 충노를 몰아내고 원래 있던 만리장성 그거 조금씩 있던 거를 쫙 이렇게 그 해가지고 걔네들 막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국이 한자 문명권에 바깥쪽으로 뭔가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기 시작하는 것은 실제로 중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일찍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제대로 통일이 된 건 진시황 알잖아요. 불로초. 근데 그때 여기를 다 이런 뭐 연제초 이런데 이쪽 우리랑 가까운 지역도 다 먹고 그다음 위쪽을 단도리를 잘 하는 거야. 그래서 탁 박아. 그러나 금세 망하죠. 그다음 한나라가 들어오는 거야. 그 한고조 유방 나중에 그 유비 그 유씨는 다 하사를 너무 많이 해줬기 때문에 어, 황족이라는 등 그런 얘기는 뭐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유방은 하여튼간에 그 한나라의 그 저기죠. 근데 이제 요 남방에는 또 이제 항우 같은 또 그 항우 장사가 있고 근데 이제 유방이 한날 뭐 그 얘기가 이제 굉장히 재미있죠. 그 초한지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때 이제 여기를 이제 통일을 하는 거예요. 했는데 근데 간신히 통일을 하고 위쪽 애들한테는 안 됩니다. 위쪽에는 특히 이제 여기 강이 황하가 이렇게 위쪽을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한 번 이렇게 꺾어서 흘러요. 여기가 어, 오르도스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늘 발성이에요. 이 북쪽에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이제 와서 이렇게 한번 꺾거든. 요 꺾는 지역에 요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들어와서 여기가 와가지고 그냥 그 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난장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싸우지 또 깨져요. 깨져. 한나라가 이렇게 하고 나서 깨지다가 한 무제 때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한나라는 이제 간신히 만들어진 거예요. 한나라가. 그리고 진나라처럼 그렇게 강하게도 못하고 이제 제후들도 좀 이렇게 원래 제후들 없이 다 36개의 이제 군으로 해서 9년제로 이제 다스리다가 이제 제후들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이게 이거 하나 잡기도 힘들어. 근데 이제 북쪽애랑 전쟁하다가 막 그 지구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곡물 그리고 화방공주 공주도 주고 공 공물 조용 조에서의 그 마지막 조에 해당되는 곡물도 줘요. 반대로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에 막 곡물을 바치고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곧 그런 역사가 시작이 곧 되지만은 초반까지만 해도 위쪽에 이제 그 잘하는 애가 있었고 잘 치는 애들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걔네들이 묵툭선우라고 하는 애가 나타나가지고 얘네는 한번 부족 통일하면은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칭기스칸이 됐건 누가 됐건 통일하면은 여기 뭐 동호 월지 다 내쫓고 요 근처에 있었던 애들 다 내쫓고 다 통일된 상태에서 하니까 너무 세요. 세가지고 흉노가 너무 세니까는 이렇게 잘 해주다가 차분차분 이제 쌓여가는 그 국력이 이제 한무제 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폭발을 하는데 일단은 염철도 전매제를 해서 이 전쟁 자금도 계속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이전까지 이 법가로 사실 통일을 했거든요. 진나라가 이사가 이거를 봉건제를 못하게 한 거예요. 이사가 그렇게 하면은 그 이전 꼴 난다 해가지고 다 이제 그 9년제로 통치를 했는데 그 법가가 그때 너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만리장성도 그렇고 법과 통치도 그렇고 이 민심이 이반이 되고 진승오강한 이런 게 나고 이제 막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동중서라고 하는 이제 관료이자 학자가 유학을 제시를 하는 거죠. 사실 법가랑도 결합되고 음양가랑도 결합되고 이 양반도 상당히 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학자로서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이 요 한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그 이데올로기를 제공하고 또 이것을 현실적으로 여러 포용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데 되게 뛰어난 분이었죠. 그게 다 이제 한 무제식이에요. 문화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쫙쫙쫙쫙쫙쫙 폭발하던 시기에 드디어 아 이제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일단 서역 지방으로 지금 한나라죠 이게 지금 한나라면 우리 할아버지는 서역 지방에 안 계실 때네. 서역 지방으로 어 앞쪽에 제가 얘기했었죠 서역 지방 얘기. 서역 지방으로 장건을 보냅니다. 장건을. 그래서 이렇게 요 이렇게 해서 이 티벳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여기 이렇게 쭉 지나가서 그러니까 그때는 국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런 데가 길을 그래도 포로도 되긴 됐었는데 하여튼 그 길을 그래도 만들어서 갔어. 대월 이제 쪽 서유 이제 중앙아시아의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서양 사람들인데 이제 그 지중해 근처에서는 여기도 당연히 오리엔트예요. 그러나 요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 서양인 그러니까 이 아나톨리아 근처에 왜 그걸 뭐라고 하죠? 어, 코카사스인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일단 페르시아 이런 데가 다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이잖아. 이란이라고 하는 게 아리아인이라는 거고 혈통적으로 백인이에요. 이 셈족 햄족이랑은 조금 달라요. 셈족 햄족은 그 피부색도 좀 다르고 눈동자하고 이 머리카락 같은 게 짙습니다. 그죠? 아마 마초도 눈동자랑 머리카락 색깔이 짙었을 거야. 이게 밝고 막 뭐 이렇게 특이한 색이 있으면은 그때 당시에 동양 사람들에게는 많이 보는 그게 아니니까 지금은 그냥 많이 보고 그런 게 또 잘생기고 멋있고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하는 게 많지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그쪽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까지 가면서 이쪽 길을 장악을 해버리고 혼혈이 된 사람들은 보면은 눈동자나 머리카락이나 좀 짙어요. 그래서 키아누 리브스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 사람 느낌 들지만 또 외국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신비로운 동양적인 느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 왜 키아누 리브스 얘기를 했지? 서역으로 그렇게 갔다고 장건이 서역으로 갔어요. 서역으로 가서 이쪽에 말하자면은 이제 그 이 우리 입장에서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리엔트지만 그 오리엔트에 살았던 게 백인이란 얘기예요. 근데 걔네들하고 이제 해서 하고 그다음에 흉노도 그냥 확 그냥 쳐버립니다. 쳐버려요. 그리고 베트남도 그냥 확 쳐버립니다. 그리고 고조선도 확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그래도 어느 정도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해서
약간 이 우리나라 한사군 이런 거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한사군에 대한 얘기 하려면 좀 복잡해지니까 어, 그 얘기는 말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한나라 때 어,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이 그 여기 있던 조선은 그렇게 됐지만은 같은 한반도에 있었던 이제 피가 얼마나 많이 섞였겠어요. 단일 민족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 그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후에 이제 삼국으로 이제 그, 그 정립이 되는. 그리고 일본 같은 데도 이미 이 시기가 되면은 뭐 이 한나라 시기가 되면은 일본은 아직 부족 국가거든요. 이 한나라 시기에도 부족 국가예요. 그래가지고 한, 한 30부족. 거기에서 어 내가 지금 기억력이 정확할지 안 정확할지 제가 이제 하다가 나중에 뭔가 오류 같은 거 지금은 이렇게 좀 간단한 거 하는 거라서 굳이 책을 도서관을 요즘에 잘 못 가가지고요. 근데 이제 오류 같은 거 제가 혹시 그 생각나고 하면은 수정은 다 밑에 다 해놓습니다. 설명란에. 이 그 야마타이 왕국을 중심으로 연맹체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왕으로 책봉을 해주는 거예요. 중국에서. 다른 곳은 지금 다 무력으로 이제 한 번씩 그래도 밟아줬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한나라 시기 그 전에도 있었고요. 그 노국왕도 여기에서 책봉을 받았고요. 중간에 이제 광무제가 후한을 이제 그 세우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노국왕이 더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0년 지나고 나서 이제 그 히미코 여왕 나오는 그 이제 야마타이 왕국이 그 또 하여튼 승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왕을. 여기에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제 뭐 신라 김춘추 그 이후에도 계속 승인을 해주잖아요. 조선에서 조선 이름도 승인을 해주고 이성계도 승인을 해주고 승인을 해준단 말이죠. 요 주변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한자 문명권에 아주 강력한 놈이 하나가 이제 있어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게 사실상 당나라부터로 많이 잡을 수 있지만 한나라 정도 되면 한무제 정도 되면은 사방팔방으로 다 이제 어, 세력을 뻗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 기술적, 뭐 여러 뭐 이 또 국방적으로도 뭐 여러 면에서 다 압도적이었죠. 압도적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이 중국이라고 하는 게 대략 어느 시기부터 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제 뻗어 나가느냐 이거를 이제 좀 보느라고 어, 진한 시기, 진나라 한나라 이 시기에 통일이 되면서 그래도 이 주변까지도 국력을 좀 잘하는 황제, 황제라고 하니까 가 나오면은 꽤 나름대로 잘했지만은 북방 쪽이 만약에 통일이 되어 있으면은 싸움으로 안 됩니다. 싸움으로 너무 잘 싸워. 우리나라도 잘 싸웠고 이 티베트 쪽도 잘 싸웁니다. 나중에 이쪽 계통 때문에 굉장히 골치 썩고 가지고 거기도 다 돈 주고 세패 뭐 공물을 주는 거지. 그리고 또 공주도 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실은 이쪽 라인이 굉장히 잘 싸워요. 근데 이쪽이 그래서 EJ를 쓰는 거고 분열을 시켜야 돼. 얘네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노하우들이 얘네들은 많은데 이제 서구 뭐 아편 전쟁 이후 혹은 산업혁명 이후로는 이제
굉장히 뒤집혔고, 그리고 또 이때 노하우가 서구에서 나름대로 나중에 치고 올라온 그 노하우들, 여러 가지 아주 현대적인 그 뭐라고 합니까, 국제역학의 그 노하우들을 따라잡지 못해서 엄청 이쪽이 많이 이렇게 한자 문명권이 같이 이렇게 가라앉았죠. 딱 한 놈, 일본만 편승해서. 걔네들이 하여튼 그 받아들이고 이런 거는 잘 하는 편이죠. 모방하고. 근데 메이지 유신 때 이제 하면서 이 관계가 확 역전이 돼버리는 거죠. 이 한자 문명권 대해서. 자, 이렇게 조금 두서없이 한자 문명권에 중국이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던 그 고대, 어디로부터 잡으면 될까? 하나라? 은나라? 은나라 때 한자는 뭐 이제 쓰였다고 한다 쳐도, 주나라? 주나라도 아직 아니야. 안에서 싸우느라 바빴어. 진나라, 한나라, 이 시기다 이거죠. 이 시기에는 실제로 둘레를 다 한 번씩 건드렸죠. 그러나 이제 이때 그 한자 문명권이라고 하는 어떤 공통된 어떤 것들, 이 같은 문화로서 이렇게 공유되는 것들, 얘네가 무섭긴 했지만은 문화로서 공유되는 몇 가지의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은 한자, 그리고 뭐 불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문물 체제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 예를 들면은 당률 같은 거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수당식이 가면서 이제 널리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기를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